안녕하십니까. 코인테크입니다. 자, 오늘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거래량도 굉장히 상당히 이른 오전인데도 많이 나오고 있죠. 예. 이게 거래량이 막 활발하게 나온 종목이 아니에요. 예. 자, 유통 물량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. 만주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. 예. 근데 오늘은 뭐 많이 터지면서 일단 15,950원 고가인데 뭐 더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자, 코인테크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테마로 보면 LFP 배터리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죠. 근데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 사실 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로 이제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. 아마 뭐 회사에서 뭐 압력도 있었겠죠, 당연히. 주가 안 오르면 왜 우리는 이쪽 부각 안 되냐. 그리고 이제 기사 쓸 가능성도 있어요. 자, 자율 이동 로봇 업체로 재평가. 뭐 누가 재평가하겠어요, 그죠? 알려줘야죠. 누가 이거를 뭐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이거를 코인테크 재평가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유안타증권 뭐 이게 나왔는데 2차 정비 장비로 보는 회사가 시각이 강하다. 근데 맞습니다. 2차 전지 장비도 있는 거죠. 근데 자율 이동 로봇을 요거를 그리고 공장 자동화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자 이 얘기가 되겠죠. 자, 보시면 지난주에서도 뭐 아이 플러스 모법과 맞선을 잡았다. 글로벌 로봇 시장 공략이다. 이런 뉴스가 뜨기도 했어요. 9월 3일인데 이때 보시면 움직였는데 너무 조금 움직였죠. 고가 9%이 정도면 로봇주도 굉장히 좋았잖아요. 노란 봉투법 때문에 한번 슈팅 줄만도 했는데 이날 주지 않고 이제 뒤늦게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입니다. 자, 원래 이제 LFP 배터리 이제 양극재 공장 가동 예정 이런 걸로 또 한번 5월에도 살짝 반짝은 했었어요. 근데 자, 5월 보시면 반짝인데 요거 늦다 말았죠. 이날 보시면 한 17% 오르다 말았어요. 이때 추세 전환 못하고 다시 박스 다운 했던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. 매집이 잘 됐다면. 자, 보호 지분이 한 40%는 좀 안 되네요. 그죠? 한 34% 정도 되고요. 근데 발행 주식 수가 많지가 않아요. 1146만 주. 근데 유동 주식수가 880만 주죠. 굉장히 작죠. 자, 그렇다는 건 이거 누군가 매집만 잘하면 그야말로 주가를 주무를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수익성도 나고 있습니다. 계속. 이거 순이익 내고 있는 회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 문제는 일단은 이제 얼마나 연속성을 이끌어 가냐가 관건입니다. 자, 비교적 바닥에서 출발하고 수익성이 있다라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. 게다가 자, 전일 시총 보시면 지금 1,400억으로 나거든요. 오늘 20% 정도 올랐지만 시총이 상당히 작아요. 자, 수익성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시총이 크진 않다라는 거. 자, BPS 보시면 뭐 16,000, 17,000원이 나오죠. 자, 그렇다는 건 요때는 뭐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었다고 볼 수 있죠. 이제 평가받는 자리로 올라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. 자, 1,000억대니까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들은 사실 안 보시는 게 맞아요. 전혀 연관 없다. 뭐 메이저 세력들 유연 종목들 잡아 끌어올리진 않습니다.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간혹 아직은 커나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상장 이후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움직였고 코로나 슈팅도 제법 있었고요. 그리고 2차 전지 전성기 때 2023년 여름, 겨울, 가을 요럴 때 뭐 44,000원까지는 올라왔었어요. 그리고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을 보이면서 이제 저가 이탈을 시작을 했죠. 자, 지금 구간은 저는 수익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기업도 재무 건전성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. 뭐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조업 치고는 뭐 부채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. 자, 요렇게 되면 조금 부담은 되죠. 자, 올해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었어요. 부채 차입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. 부채가 아주 큰 건 이자 비용 때문에 뭐 사실 좋진 않겠죠. 자, 그런데 유보율은 또 3000%대가 나와요. 그러니까 현금 지배력이 좀 높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. 자, 뭐 EPS도 뭐 1,400원 정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, 영업이익률은 좀 적죠. 제조니까.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 볼 때는 사실은 얘는 2만 원 위에 가도
사실은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로봇주로 이제 또 편입되잖아요. 그럼 또 제대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자, 오늘 한번 슈팅 나고 내일은 쉴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양봉에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중요한 이제 인포를 좀 드리면 300일선을 이렇게 뚫잖아요. 거래량 확 뚫고,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많이 길다 그러면 한번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이 종목은 300일선 이탈하면 매수 찬스로 들어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유통 주식수 적은 이제 종목들은 무조건 저가 매수를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 많은 데서 그야말로 물리면 굉장히 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. 안 움직이기 때문에,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. 그리고 호가창 보면 그냥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저가 매수, 300일선 깰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다. 목표가는 여기 있죠. 최근에 박스 상단 여기 보셔도 충분해요. 일단은 19,000원, 20,000원까지는 뭐 이 재무제표가 진실이다. 그리고 뭐 특별한 대표가 들고 튄다, 이렇게 횡령배임한다, 이런 일만 없으면 사실은 2만 원 돌파하는 건 사실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. 그리고 이런 건실한 기업이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죠. 코스닥 상장까지 해서 약간 잡스러운 이상한 종목들이나 그런 일이 있지. 이런 큰 기업들은 그런 일은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업 내용도 알차고 매출 영업이익도 괜찮고,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스마트 팩토리 다 좋은데 이제 로봇주로 또 편입되잖아요. 근데 수익성도 있다 라고 하는 종목이 바닥에 있다라는 건 기회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. 시총 얘는 3,000원까지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 19,000원, 2만 원 보시고요. 2차 목표가는 25,000원이에요. 25,000원 정도가 내려올 때 약간의 저항이 되는데 이게 강정은 또 아니에요. 월봉, 주봉 한번 체크해 보면, 자, 월봉 보셔도 주매물대가 25,000원, 22,000원 이런 데는 있잖아요. 근데 여기가 또 매물 공백이 비죠. 그래서 2만 원만 올라오면 매물 싸움 조금만 해내면 여기서 요 부분에서 충분히 25,000원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.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명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겠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 어쨌든 2만 원 정도 보시고 19,000원, 2만 원 사이. 2차 목표가 25,000원 보시고 이거 돌파해내면 3만 원 이상도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. 물론 오늘부터 급등해서 쭉쭉 가진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뭐다? 윗골이 달리고 300일선 다시 되밀림 한번 나오면 매수 찬스다.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0일선 안 준다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새 매수 포인트 한번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테크 분명히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